시장님과 그 업체의 대표 간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시장님 캠프 출신들 측근들에게 공무원들이 알아서 협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뭐 측근이라고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캠프 출신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선거 박승찬 의원님도 선거를 해주셨지만 선거 캠프에는 수만 명이 함께 사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친구들이 저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건 적절치 않은 건 틀림없는 것 같고 여태까지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습니까? 측근들에게? 저는 뭐 사실은 우리 보좌관 실의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가 엄정하게 경고를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적 이해관계에서 일하지 않도록 계속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네. 측근들이 아직도 청주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부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서 사업들은 수의계약들을 능력 있으면 제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든 아니든. 근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그럼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협조하고. 수의계약은 그 해당 부서가 그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도 다 시장님 캠프 출신들, 시장님의 측근들이 있다고 보면 다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좀 전에 평가위원 풀이 있어서 선정 단계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주시 평가위원 제도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업체 대표가 교수들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청주시 물놀이장 평가위원 자료 보내드린다. 시간 나실 때 작성해 두셨다가 청주시청 공고 홈페이지가 올라오면 연락드리겠다. 최종 평가위원 선정된 7명은 평가일에 꼭 참석해야 한다. 사례로 신청 서류만 작성해도 10만원, 최종 평가위원 선정 시 청주시 수당 말고 선정되면 50만원, 미선정돼도 30만원 주겠다. 평가위원 선정이 되면 우리 업체가 뽑힐 수 있게 적극 도와야 한다. 서류 보내주면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검토받아 제출일에 접수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이고요.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선정이 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체 그 교수가 업체 대표에게 답장한 글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이미 친목회 이름으로 심사위원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청주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이 말씀하신 인력풀도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이미 업체 대표가 그 인력풀에 들어가도록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카톡 내용입니다. 이런 데도 심사위원풀 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문가 심사 인력 풀 제도로 바꾼 거는 당초에는 심사위원회 전국 공모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심사위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로비를 하도 많이 해서 그 제도를 바꾼 게 심사위원 전문 인력 풀을 활용해서 보다 공정하게 하려고 개선한 겁니다. 예, 근데 생각과 다르게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풀에 특정한 업체가 인력 풀을 넣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협조하고요. 이래도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모든 업체 지금 그 박찬 의원님이 얘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가 심사 인력을 다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사 인력 평가 인력이 413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둬서 그걸 추첨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 최대축제 청원생명축제 제안서 평가위원을 보시면 여기도 이미 오염됐습니다.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친목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요. 그중 한 명은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와 이미 오래전부터 동업 관계였음을 언론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는 이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업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시장님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없습니까? 자, 심사위원을 관리하는 건 뭐 업체로서 당연한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추첨 제도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그냥 우연으로 여태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측근 뭐 이런 게 상관없는데 하필이면 시장님의 측근들한테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장님의 측근 말고 다른 업체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협조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 측근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명단과 특정 업체 이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든 모르든 또 뭐 업체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그래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라고 시장님은 이 화면을 보시고도 아직도 청주시 입찰 체계가 공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주시의 관광과 한 팀장이 업체한테 심사위원 명단 보내달라. 그 중에서 그때는 인력풀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그 업체가 하필이면 또 당선이 됩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는 건 그 잘못한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무라인, 시장님의 정무라인, 소통보좌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시장님께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가 처음부터 경고를 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보고를 줬는데도 그게 먹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하도급 문제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명단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그 시장의 약간 룰인 것 같습니다. 10%에서 15%. 오늘 개막하는 공예 비엔날레 관련해서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억에 계약해 줄 테니 1억을 내게 달라. 한 시장님의 측근도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이벤트 업체 대표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오스카 포럼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청주시청 국장과 전 팀장이 평가 과정에 개입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 약수 축제 같은 거에는 근거도 없는 부감독제를 만들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부감독 자리에 시장님 선거 캠프 출신 홍보를 맡았던 책임자가 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시장님 측근들이 꿀잼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 측근 하시는데 누가 측근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장님의 선거 캠프 출신들이 꿀잼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 캠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 조명도 특정 업체에만 계속 선정되고 있다라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청주시 입찰 제도는 공정하다라고 수차례 공무원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내일 있을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펀드가 운영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올해 6월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청주시 시민들이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이미 10년 전에 결정이 됐던 거고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역터미널 매각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했던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찬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펀드가 박승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본 질문 내용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본 질문에 한 거에 보충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찰이 불공정하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정 미디어 아트 관련해서 400억 투자자가 어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투자 주체, 사업 시행 주체가 일부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는가요? 투자자가 또? 네. 그럼 변경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공무원 지금 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는 그 변경된 지금 회사가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거 좀 알아서 좀 말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공개한 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 메시지, 이메일은 빙상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생활은 철저히 배제하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만 엄선해 공개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청주시의 업체의 선정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시민이 낸 세금만큼 시민에게 즐거움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개인 공무원의 일탈이나 시장 측근의 비리가 아닙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와 측근들에게 끌려다니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찰을 반복한 결과 시민 세금이 특정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협조하거나 방조 혹은 묵인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안들을 보면 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부서들이 움직였고 조직 전체가 편향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묵인과 방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직책이 높을수록 공직 윤리에 더 엄격해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도 더 무겁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시장이 누구든 권력의 성향이 어떻게 되든 공무원은 시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팀장이 흔들리면 과장이 제어해야 하고 과장이 무너지면 국장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로 갈수록 견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거나 동조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입니다. 공직자는 권력자의 기분을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공정한 절차,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기 반성입니다. 몰랐다라는 말은 책임 회피일 뿐이며 묵인, 동조는 이미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청주시 행사, 대행과 꿀잼 사업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청주시의 행사, 대행 업체 선정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그러나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득을 반복했던 한 업체 대표는 팀장을 찾아가 심사위원 구성만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은 늘 편파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그 팀장은 그 업체 대표에게 다음 사업은 당신을 픽하겠다, 함께 해보자. 그 순간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그 호소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여겼던 그 특혜를 받게 되자 공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고민은 사라지고 어떻게 공무원에게 잘 보일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시민이 바라던 공정입니까? 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공정과 정의는 버리고 공무원의 눈치만 본다면 청주 시민 앞에 떳떳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 꿀잼 예산은 반복적이고 유사한 행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 특정 인물과 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을 견제하기는커녕 특정인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구조에 동조하며 관행으로 굳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꿀잼 예산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입찰 평가위원은 공정하게 구성되는가?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 선정된 업체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였는가? 이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청주시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은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무관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사고나 실수가 아닙니다. 선거 캠프 출신과 측근들이 개입해 사익을 챙겼고 공무원들이 이를 강조하거나 협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이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서 울긴 했다면 공범입니다. 청주 시민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시장님께서 외쳐온 꿀잼 도시 3년 그 달콤함은 시민이 아닌 측근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불공정한 입찰과 왜곡된 행정, 비리와 부패를 얼룩진 청주시정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고 정직한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또한 행정을 기만하고 사실상 사기 행위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그 측근들과 사법당국에 심판을 받게 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측근 비리에 협조한 공무원은 강력히 징계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청주시의 신뢰와 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습니까? 여튼 뭐 업체 선정 과정에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확인하고 또 박수찬께서 제기한 사항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하고 친속 관계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저하고 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저희 알지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심사 방법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청년정책 담당관에서 이제 9월달에 청년 관련 행사가 있는데요. 수의계약 2,200만 원짜리입니다. 수의계약조차도 시장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 업체를 어떻게 알고 선정했을까요? 시장님이 업무 지시 그 업체랑 계약하라고 업무 지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지시하고 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님이 거짓말을 업체가 하는 만한 좀 수익이었거든요. 네. 해당 부서가 네. 업체를 보고서 판단했을 거예요. 네, 시장님이 거짓말이든 아니든은 그 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시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네, 이상 시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